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만드는 시점이 어제 오후 6시죠. 그런데 어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6% 정도 빠졌어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하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선 발표를 했겠네요. CPI 발표를 하는데 그 여파로 지금 전 세계가 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제롬 파월의 금리 발표 척도가 될 수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XRP 리플 같은 경우는 정확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짱짱한 241선의 지지를 받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다 빠진 걸까요? 어쨌든 저는 어제 6시에 영상을 만들었고 여러분이 듣는 시간은 7시고 다 빠진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궁금하긴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전 세계가 지금 미국 CPI 발표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다 빠졌다면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겠고, 그리고 발표가 조금 심각하다 싶으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자, 리플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는 금융시장이 5년 동안 운명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 침체기에 빠질 것 같다. 5년 동안 주식과 부동산이 하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암호화폐도 똑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같이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말에 대해서 반은 긍정을 하고 또 반은 부정을 합니다. 아니, 75% 정도 긍정을 하고 25%는 부정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따라오는 주식 하락은 뭐 어쩔 수 없는 형태죠. 제롬 파월이 11월, 12월을 어떻게 보낼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잡으려다가 경기 침체 그리고 디플레이션까지 다가오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대공황, 불황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말에 제가 부정을 하는 25%는 물론 암호화폐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은 특정 코인만 상승을 한다. 저는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불황이 오진 않는다. 그리고 어쩌면 5년이란 기간 동안 어마무지하게 나왔던 불필요한 코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될 거다. 버티질 못하겠죠. 규제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막무가내로 암호화폐를 밴 때렸던 정부기관이라든가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규칙이 만들어지고 툴이 생기면 막무가내로 규제를 했던 그 시절보다 더 오히려 무서운 칼바람이 코끝을 그냥 매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과 글로벌 위기를 고려할 때 금융시장이 향후 5년 동안 멘붕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불행히도 그는 동일한 규칙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트TV의 생각은 틀리다. XRP만 떡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규제의 명확성, 신뢰성, 투명성, 모든 걸 인정할 수 있는 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XRP 리플이 그거를 가장 먼저 할 것 같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2014년, 2017년 그리고 2022년에 대규모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자산은 지난 10년 동안 최대 10,000%의 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자산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러나 물가 급등과 세계 각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암호화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서클 안에 들어가 있다. 긴축 통화 정책으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와 같은 고위험 자산에서 점점 돈을 빼고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추세는 별다른 반등을 보이고 있지 않은 한, 비트코인이 그냥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레이 달리오의 억만장자 예측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에 대한 반전의 징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아직 적절한 분석 기술이 입증되지 않은 암호화폐의 온체인 성능과 관련이 있다. 참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뭔가를 하겠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봐야 그거를 검증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XRP 리플은
엄청난 테스트를 끝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많은 무기들을 장착을 하려고 하고 있죠. 완벽히 어떤 테스트를 거치고 실생활에 사용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리고 이제 명확성을 띠게 된다. 신뢰성을 갖게 된다. 참 편리한 도구다. 블록체인 기술은 써야 된다. 이런 시장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단 하나의 코인만 활용화가 되고 어쩌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겠다는 코인들이 조금씩 시총이 낮은 코인부터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입증되지 않은 암호화폐, 그들의 성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의구심이 듭니다. 그들이 정말 정상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그 블록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365일 돌아갈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쉬지 않는다, 잠을 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4일과 같다. 그런데 또한 가장 큰 단점은 멈추는 순간, 쉬는 시간이 찾아오는 순간 그 블록은 모두 다 깨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 검증을 다 마친 코인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코인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얼마 전에 리플 편에 서서 리플을 돕겠다고 나온 아이리밋 기억나시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들의 표현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충분히 제3자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런데 SEC는 이건 불필요한 데이터이다.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미 뉴욕 지방법원의 토레스 판사는 SEC의 이런 생각을 거부하고 아이리밋의 레플랩스 지원을 위한 아미쿠스 브리핑 제출 요청을 승인을 했다. 참 상태는 계속해서 XRP 리플 쪽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고 끝난다 하더니 결국 10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지고 있고 SEC는 지금 사면 초과일까요? 아니면 이런 상태들을 즐기고 있을까요? 어쨌든 계속해서 리플을 옹호하는, 리플을 이해하는,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SEC는 끊임없이 압박을 당하고 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이제 대놓고 3개월, 4개월 정도 있으면 소송이 끝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의 이야기를 또 하고요. 합의든 승소든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XRP 리플의 정의는, 명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식되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링하우스는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서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비웃었다. 그 비웃음에 대해서 리플은 끊임없이 경고를 했었다. 비웃지 마라, 까불지 마라. 매도 먼저 맞는 것이 좋다. 리플의 소송이 끝나고 니네들이 과연 어떻게 되나 보자. 니들은 안전할 것 같으냐. 그런데 지금 점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죠. 실질적으로 리플이 소송에 휩싸였을 때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비웃었죠. 그건 뭐 암호화폐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찰스 호스킨스 그리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까지 거들었죠. 이게 뭐 자폭도 아니고 같은 암호 업계에 있으면서 굳이 뭐 비난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비난을 하고 그 누군가는 이제 승소를 하고 또 그 누군가는 이제 언제 불려갈지 모르니까 후달거리고 있겠죠. 쫄고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오늘날 저는 이것이 SEC와의 소송이 미국과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미국이 뭔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전 세계가 따르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이 중요하다.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SEC 소송은 중요했었다.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암호화폐가 어떻게 쓰여질지 그거에 대한 명확성을 이제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과연 사건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플은 가장 먼저 매를 맞았죠. 가장 아픈 매를 맞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아픈 매가 기다릴 수 있겠죠. 어쨌든 리플 홀더가 제 생각에는 승자일 수 있다죠. 어떤 측면에서 보든 3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보이는 정의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모질이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리플 홀더가 승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소송은 어쨌든 암호화폐 전체에 휘몰아칠 폭풍에 대한 전조 케이스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또 원화채굴 열심히 하시게 되면 즐겁든 즐겁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주말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원화채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